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은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먼저 이전부터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못했고요. 사법부 판단은 뭐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를 지켰느냐,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정통성 이야기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어이가 없는 주장인데요. 예. 국민의힘이 2012년에 무엇을 했는지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고 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거고요. 2017년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 당시는 탄핵 직후에 정권 교체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17%라는 압도적 차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 정통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의 훼손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정통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특별검사 도입을 가장 먼저 요구한 사람이 김경수 지사입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시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었다면 특별검사를 요구했겠느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루킹 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로 판단된 것은 아닌지 그에 반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만 진실을 밝혔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법적 쟁점에 대해서 다시 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겠고 정통성 관련해서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제 정통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좌천됐던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수사, 댓글 조작과 드루킹이라는 개인에 의한 일탈과 이건 비교 불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리 이제 정치에 뛰어드셨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추미애 대표 시절에 당에서 경찰이 고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결국은 자책골 넣은 거 아니냐. 이걸 비아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지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해서 당시에 경종을 좀 물리자라는 취지의 당내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청와대 그런 대처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낼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의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사안이 청해부대원들의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이 상황 자체가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파병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의 감염 사태는 유유아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2, 제3의 청해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번 군의 안이한 대응과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hir난을 하시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야권이 국정조사, 장관 경질 이런 일종의 정치적 공세를 좀 펼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모습들이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건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 표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미 저는 그걸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간접적 사과 표명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방일은 무산됐는데 또 일각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폐막식 참석 가능성 이야기 나오던데 조금이라도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구체적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는 한 80여 명의 해외 정상들이 개막식에 참석을 한 것 같고 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40여 분이 넘는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때도 지카 바이러스가 있긴 맞습니다. 있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지만 예. 근데 지금 도쿄올림픽은 20명도 채 안 되는 정상들이 참여한다는 것 같고요. 일본 외교의 민낯과 수준이 드러났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 없이 우리가 폐막식에 참석한다?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가 일단 처음에 나왔고 근데 오늘 한 조간은 가석방이 아니라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한 특별 사면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또 보도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오늘 그렇게 보도를 했던데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서요.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 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인 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잘못하게 되면 가석방 취소도 가능한 거지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부합된다면 그리고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를 한다면 그건 또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별건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다 자동 코스로 가석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있을까요? 그 부분이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법무부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요. 구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형기의 70%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예. 정치적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여는 아니고 가석방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여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거는 예. 그리고 청와대와는 그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그 결정이? 저는 뭐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법무부가 전적으로 정말로 그러니까 그 자율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네. 보시는 겁니까? 근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되는 이유가 병원에 또 입원을 했잖아요. 뭐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기사들과 함께 예. 그런 추측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판단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부회장의 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면을 받거나 죄를 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우리 사회가 좀 전례를 제대로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도를 보면 박근혜, 이재용 사면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입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후보간 신사협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명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개별 후보들의 지지율 또한 상승합니다. 야권 후보 전체 1위인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앞서는 조사 결과가 왕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부정적인 게 경선이라는 게
경쟁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선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데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기준, 선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6명의 후보들이 익히 알고 있고 그걸 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요. 내로남불이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유행 아닙니까? 네. 사실은 내로남불의 전형 중에 전형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자랑하고 부각시키고 자신의 장점을 통해서 경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의 약점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노무현 탄핵까지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 좀 과열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승리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명의 후보들은 잘 저는 지켜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네. 그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그것도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날에 노무현 탄핵이 소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석도 가능하냐면 다수의 언론이 어떤 그러니까 그 예고 분석부터 시작을 했냐면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서 수감이 되면 자 경선 과정에서 친문 표심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분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쏠릴 것이냐 네. 이런 식의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온 건데 너무 넘겨짚는 겁니까? 과잉 해석입니까? 정치평론이 좀 과잉되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도 친문이고 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도 친문이고 6명 후보 지지하는 모든 분이 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친문 아닌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솔직히 그 당 내에서 일부 당원은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해서 비토 심리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는 재집권을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그게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친문 뭐 표시민이 이런 거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 비현실적이고 현실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친문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표심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율적 판단 영역에 들어가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계속 그 경선 주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무현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럼 그분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찍고 있고 잘못 읽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본격화될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의 순간순간의 궤도 이탈 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상처가 아니라 피와 살이 되는 경선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복원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라는 집단 지성이 발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레드라인은 안 넘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